안녕하십니까. 에이블 프랩에서 피직스를 강의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 학부형님들이 AP 피직스 과목과 제 강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 피직스 과목들을 소개를 하자면 AP 피직스는 4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AP 1, 2, 엘지브라 베이스드가 있고요. APC 미케닉스가 있고 APC ENM이 있습니다. 참고로 AP1, 2 엘지브라 베이스드는 APB에서 개편이 된 거죠. APB를 한 학생들이 너무 피직스를 대충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칼리지 보드에서 바꾼 겁니다. AP1 1년 과정이고 AP2 1년 과정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하는 학교도 있긴 있는데 그건 학교마다 다르고요. 어쨌든 칼리지 보드에서는 AP1 1년, AP2 1년 이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APC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APC는 칼큘러스 베이스드 피직스이기 때문에 칼큘러스를 알아야지 들을 수 있는 피직스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미케닉스와 ENM을 같이 배우는 1년 동안 같이 배우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미케닉스만 배우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미케닉스는 역학만 배우고요. ENM은 전자기학만 배웁니다. APC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칼큘러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칼큘러스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APC 미케닉스와 APC ENM 다른 시험입니다. 만약에 APC 미케닉스와 APC ENM을 골라서 시험을 쳤다 그러면 시험 어떻게 된다? 2과목을 치는 걸로 처리가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AP 피직스를 그럼 왜 들어야 되느냐? 자녀가 만약에 이공계를 간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죠? 공대에서 피직스 공대에서 피직스 안 쓰는 과가 거의 없잖아요. 산업공학과 빼고. 그죠? 케미컬 엔지니어링과도 피직스 많이 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케미컬 엔지니어링에서 화학 위주로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화학은 유기화학까지만 배우고 기본기는 다 물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를 가려고 하면 무조건 피직스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의대 가서도 MCAT, DCAT 피직스 나오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리메드 과정에도 피직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과학 관련 학과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명공학을 한다 그래도 바이오케미스트리를 한다 그래도요. 졸업 요건에 피직스 안 들으면 졸업 못 한다고 되어 있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제 최근의 경우만 해도 참고로 이 친구는 AP가 아닌 IB 과정 학생인데 NLCS 졸업생인데 이번 UCLA를 가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저한테 피직스 듣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왜? 학교에서 피직스 안 들으면 졸업 안 시켜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피직스를 갖다가 들어야 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AP를 통해서 피직스를 미리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점이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AP라고 하는 게 학점 선이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 맞아가지고 학점으로 학점으로 따놓게 되면은 대학교에서 더 힘든 피직스를 듣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더 이득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피직스가 AP 피직스보다 수준이 높고 양이 많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P 피직스 과목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학교마다 AP1 또는 2만 개설하고 아니면 AP 칼베이스드 피직스만 개설하고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걸어놓은 대로 하겠죠. 그렇죠? 선택을. 근데 만약 AP1과 즉 AP 엘지브라 베이스드랑 AP 칼베이스드 피직스랑 같이 걸어놨으면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그냥 학생이 복잡한 계산보다는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숫자를 안 쓰는 정성적인 사고를 좋아하면 AP 1, 2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학생이 계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APC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십시오. 참고로 한 가지 얘기해 드리자면요. 보통 학생들은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것보다 계산을 통해 문제 푸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AP 피직스가 개편된 이후에 APC를 선택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민사, 청심 학생들이 APC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지요. 그죠? 일단 이건 예로 들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는 AP 과목을 선택할 때는, 그러니까 AP 피직스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여기 쓰였듯이 정성적인 사고 좋아하면 AP 1, 2, 숫자 계산이 좋아하면 APC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학부형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학부형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피직스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수학을 잘한다고 피직스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학을 못한다고 피직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경향성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까지 본 바로는요. 수학을 잘하는데 피직스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크레디트 일정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A 받고 잘 하는데, 피직스를 강의해 보면은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걔네들은 일단 문제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워드 프로블럼에 많이 약하다는 거. 피직스 문제들 풀어보게 되면은 연습 문제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직스 연습 문제들 보게 되면 거의 워드 프로블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워드 프로블럼 능력을, 해결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계산 위주로 연습을 했다 그러면 이 피직스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독해력 얘기했잖아요. 피직스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읽는 게 SAT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직스 문제 나와 있는 그 워드 프로블럼을 자기가 스스로 못 푼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그 리딩 컴프리hen션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학을 못한다고 피직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을 잘해도 수학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워드 프로블럼을 제대로 못 풀면 즉 독해력이 약하면 피직스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직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 문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직스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피직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피직스를 잘하는 겁니다. 수학 잘한다고 피직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AP 피직스 1, 2 수준에서는 피직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수학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AP 피직스 1, 2는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피직스 개념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객관식 문제들 보면은 느끼는 점이 뭐냐? 와, 아무리 챗GPT가 발전한다 그래도 챗GPT한테 피직스 문제 만들라 그래도 칼리지 보드 애들이 객관식 만드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혀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혀를 찌르는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컨셉을 잘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를 갖다가 수식을 갖다가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수학 못한다고 피직스 못하는 거 아니고요. 수학 잘한다고 피직스 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안 되면 피직스 못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독해력은 피직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직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글로 쓰여 있는 말을 피직스하고 연결을 시켜야지만 피직스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수학 잘한다고 피직스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학원에 9월 달부터 오픈 클래스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개설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학원에서는 AP Physics 1과 AP Physics C Mechanics가 오픈 클래스로 열립니다. 왜 이렇게만 열어놨냐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P Physics 2하고 AP Physics C, EMM은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를 않아서 이 두 개 과목은 개인으로 열어놨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 Physics 말고 여기 난 AP Physics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Regular Physics, Honored Physics 이런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수업으로 열리게 됩니다. 팀 수업으로 열립니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제 강의는 시중에 다른 피직스 강의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특징이 있어야지 그 학부형들이 일단 제 강의를 선택하실 테니까. 일단 저는 학생들의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진짜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을 질문해도 상관없고요. 아무리 사소한 내용을 질문해도 저는 몇 번이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모르니까 제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고,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이게 중요한 그 결과를 갖다가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질문을 한다 그래도요, 이게 나중에 이게 중요한 차이를 갖다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질문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아무리 그 사소한 내용을 물어도 저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질문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피직스 강의 특징이 학생들이 질문을 갖다가 많이 안 해요. 어려워서. 근데 저는 진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정말 저는 반가워요.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질문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갖다가 굉장히 반기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절대로 저는 그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저는 피직스 자체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피직스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 교재에 다 녹여놨기 때문에 일단 강의에서 제 설명을 한 번만 들어도 진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설계를 해놨고, 당연히 학생이 복습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생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잘 설계를 해놨으니까 학생이 복습만 잘하면 피직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교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를 실천을 해볼 기회가 많아야지 자기 실력이 되거든요. 참고로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문제들을 많이 주는데 이 문제들은 어디서 나온 거다? 교과서 연습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들입니다. 교과서 연습 문제들을 갖다가 어렵다고 많이 안 푸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풀어야지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챕터 한 개 끝날 때마다 연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피직스 기본기로 다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의 성취감도 늘죠. 그죠? 그리고 피직스 강의를 갖다가 제가 그 콤팩트하게 잘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남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학생들이 질문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제 자료가 일단 여기서 끝났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은 학원 또는 저 선생님한테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서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